IT의 신 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어떻게 보면 화학 수업 시간 같고 좀 어려운 분야 공정 케미컬 가스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정 케미컬 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제 국산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만 주로 하다가 최근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도 계속 확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는 회사들, 제가 오늘은 탑3 회사 제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은 화려하게 비상 중인 국내 넘버원 반도체 케미컬 가스 업체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요, 연매출 작년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나와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20%대 초중반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뭐 올해도 매출 성장 한 20% 정도 성장되고 있고요. 이익 쪽에서도 뭐 한 2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특수가스가 한 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 가스 한 2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구체가 한 16%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NF3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반도체 진공 챔버안에서 뭔가 공정을 하고 나면 막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회사가 주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은요, 계속 조인트 벤처나 M&A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형을 확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년에는요, 일본의 쇼와덴코라는 회사하고 SK 머티리얼스 쇼와덴코라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18년에는 에어 플러스라는 합작사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SK 머티리얼즈 리뉴텍은 드라이 아이스, 산업용 고순도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JV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20년에는 금호석유 화학에서 포토레지스트 쪽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K 머티리얼즈 퍼포먼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JNC라는 회사하고 SK 머티리얼즈 JNC라는 회사하고 또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LED 소재의 블루 도판트를 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21년도에는 그룹14이라는 데하고요, 2차 전지 음극재 쪽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겉으로 보면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회사라고 보고 있지만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트리캠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전구체 쪽을 하고 있죠. 일본의 트리캠이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SK 트리캠을 하고 있고요. 이게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하이K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업사이드고 대장주인 데다가 이런 외형 확장이 많이 된다는 거,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주가의 업사이드가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소개드릴 회사는요, 한솔케미칼입니다. SK 머티리얼즈하고 좀 비견될 수 있는 회사지만요,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 SK 머티리얼즈보다는 조금 작은데요. 작년 매출이 한 6,200억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20%대 중반, 초중반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런 규모고요. SK 머티리얼즈들이 작년이 한 1조 정도 했으니까 뭐 한 30-40% 좀 더 작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과산화수소 업체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세정에 많이 쓰이는 과산화수소를 주로 하던 회사였는데요. 이게 이제 정밀화학 부문인데요. 정밀화학 부문이 이제 과산화수소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한 3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소재 쪽은요, 아까 이야기한 전구체 쪽, SK 트리캠이 하는 거죠. 전구체 이런 쪽을 하고 있고, 반도체에서 증착에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퀀텀닷 소재, 삼성 QD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쓰이는 퀀텀 닷 소재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한 36% 정도 되고 있어요. 이 회사도 전자 소재 쪽에서 2차 전지 쪽, 전지 바인더 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39%, 36% 정도 하고 있고, 라텍스 같은 것 쪽으로 하고 있어요. 라텍스 같은 거, 제지 환경 쪽이라고 하고요. 요게 한 19% 정도 됩니다. 19% 정도 되고요. 나머지 뭐 기타가 한 6%, 기타 6%. 이렇게 사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밀화학, 케미칼 쪽, 전자 소재, 이런 것들은 이제 덩어리 있는 가루류들이겠죠. 이거는 액체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력 사업인 과산화수소가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반도체용 초고순도 과산화수소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과산화수소보다는 훨씬 제조하기는 힘들지만 단가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만 보면 작년에 1873억 정도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2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나올 거고요. 매출 성장은 나쁘지 않은 정도지만 이익 성장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2, P2하고 SK하이닉스 M16 이런 공장들이 점점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전구체 판매도 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테이펙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이펙스라는 회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연결로 잡히거든요. 2차 전지 테이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회사인데 이런 쪽으로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하반기 가을쯤에 이제 아이폰 13 아니면 아이폰 12S 새로운 애플의 신제품 나올 텐데 여기에 반도체 그리고 OLED, 2차 전지용,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 다 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쪽에 이제 반개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이건희 회장 첫 번째 누나 장녀가 이제 이 회사 한솔 그룹하고 결혼해서 만든 회사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앞에 SK 머티리얼즈나 이제 한솔 케미칼에 비해서는 회사 규모나 이런 부분이 되게 작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매출이 한 2,800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60억 정도 나왔습니다. 한 10%대 후반대 영업이익률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소폭 작죠. SK 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에 비해서 작지만 시총도 그만큼 또 작기 때문에요. 시총이 4,50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컨센은 매출 한 3,000억 정도, 뭐 한 10% 정도 성장하는 수준에 그치는데요. 한 520억 정도의 이익을 나올 겁니다. 사실은 이 성장성이 아주 섹시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뭔가 성장에 모멘텀이 붙어주면 한 번 또 점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산업용 특수가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익 그룹에 속해 있고요. 원익 IPS의 가스 부분이 떨어져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스만 한 100여 종을 하고 있어요. 100여 종. 100여 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의 상당 부분은 여기서 한 10개 정도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디램, 랜드,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에 다 쓰이는 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스를 하다 보니까 업황의 변동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 반도체 쪽에 여러 가지 반도체에 다 노출도가 높습니다. 메모리 쪽도 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포트폴리오가 좋은데요. 어떤 공정으로 보면 증착이 있고 식각이 있고 세정 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증착이 3, 식각이 4, 세정이 3 이렇게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오로지 여기 키워드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실적이 별로 빠질 이유가 없고요. 이 회사는 멀티플만 한번 붙어주면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관심 깊게 봐주시고요. 제가 점프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아몰레드용 에칭가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되면 또 한번 점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제우스가 LOHC라는 걸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암모니아 NH3를 수소 이송에 쓰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질소만 떼내버리면 수소가 3개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수소가스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닐릭 레어 가스 믹스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향후에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수소 쪽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하나씩 좀 나와주면 회사의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정호 님이 남겨주셨어요. SK 하이닉스에서는 하프늄계 하이K 소재를 SK 트리캠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DNF는 삼성만 공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이K는 유전율이 4 이상인 물질을 하이K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전율이 4 이하면 로우 K고요. 이 4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요. 옛날에 SiO2라고 해서 산화막이 절연층 역할을 했는데 요게 한 3.9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요게 기준으로 생긴 거고요. 지금 삼성 쪽에 납품하는 회사는 하이K 쪽은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산화를 하는 회사가 DNF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쪽은 아무래도 SK 트리캠이 하겠죠. 그죠? SK 트리캠이 할 거고. 중요한 게 기존의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하프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하프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데카가 잘하고 일본의 트리캠이 잘하겠죠. 그죠? 일본 회사니까 잘 할 겁니다. 그러면 DNF는 다른 데다가 하이K 팔 수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할게요.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하고 개발한 거는요. 삼성 라인에 최적화를 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삼성 S 시리즈를 그럴게요. 삼성에 개발한 소재 세트 시리즈를 하이닉스에다가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정에 맞게 요 물성 같은 것들을 다 맞춤화해야 됩니다. 맞춤화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향으로 개발한 소재를 여기다 팔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거를 하이닉스에 팔려면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새로 개발해야 되니까 또 그게 2-3년 걸립니다. 가능은 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도 만약에 엄청 좋은 걸 개발했다고 해서 삼성 쪽에 납품할 수 있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라인 만약에 뭐 P2나 P3 만약에 뭐 이 라인이 셋업 되잖아요. 이 라인이 셋업 될 때 이 소재 세트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계속 늘겠죠. P3나 P2 쪽에 늘겠죠. 그러면 DNF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M16 이런 데다가 이제 라인이 빌트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이 캐파가 늘면 같이 성장하는 이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확장성이 조금 닫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고객사만 잡아도 지금은 파운드리나 이런 쪽으로 워낙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D램이나 파운드리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아직까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에도 투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 쪽에도 ALD 써야겠죠. 공정. 그죠? 인텔을 안 쓰겠습니까? 그럼 개발하면 또 거기 맞게 또 개발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이렇게 어려운 거 한번 보시고요.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도 뚱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주말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